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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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유후. 와우. 와우. 오 마이 갓. Look at this. Look at this. 오 마이 갓. 519. 현재 구독자 수가 500명 넘었습니다. 순식간에 늘었죠. 순식간에. 와. 쭉쭉쭉 1000명 갈 때까지 1000명, 10,000명, 10만 명 가야죠. 쭉쭉 가겠습니다. 한번. 자, 오늘은 수능 특강 9강 2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9강 2점. 자, 뭐 이제는 새롭지도 않죠? 저 왼쪽 위에 이 영상에 QR코드가 이제 들어갈 거라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동기부여가 또 되네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주말간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360쪽 가량에 해당하는 문제편을 완성을 했고요. 답도 다 넣어놨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그냥 넘겨가지고 뽑기만 하면 끝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참 뿌듯하네요. 가보도록 하죠. 지금 쉬는 시간이 끝나서 그동안 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쉬는 수업이 없는데도 딱 영상을 찍고 있는 저의 모습 스스로 감동받고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9강 2점. 그림 가는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이죠. 그리고 생명체 탐사, 공통질량 중병 주신의 해설하면 중심별과 행성의 위치를. 지구 방향이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 지구 방향이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 수도 있고 그 문제 상황을 잘 해석하시면서 실수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봤더니 지금 중심별이 우리한테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지금 뭐 접근하고 있는 거죠. 딱 그 공전 속도를 v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지금 접근하고 있으니까 파장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중심별에서 내는 빛이 우리한테 달려올 때 파장이 압축됩니다. 그러면은 청색으로 얘가 편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청색 편의, 처음이니까 천천히. 중심별의 공전 속도를 v라고 가정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v라는 시선 속도를 갖고서 우리한테 접근을 하고 있겠죠. 이 정반대편에서 행성은 뭘 하고 있을 거냐면 후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요 화살표의 방향이 반시계로 그려져 있으니까 중심별이 접근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행성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다가오는 쪽이었으면은 오히려 중심별은 적색편이 후퇴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지금 행성이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최소한 v보다는 큰 속도로 후퇴하고 있을 거다. 플러스 시선 속도를 가질 거다라는 것도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요게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요 상황일 때 스펙트럼을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습수선 450 나노미터 같은 경우는 청색 편의가 일어난 파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 파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보다 더 긴 쪽에 람다 제로가 위치를 할 거고, 얘는 지금 청색 편의가 사실은 최대로 일어난 파장인 거죠. 제일 이 위치에 있으니까 중심별이 딱 최대로 우리한테 근접하고 있을 때일 테니까 이때의 파장은 사실은 람다 제로 빼기 델타 람다 맥스. 질문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람다 맥스는 컨퍼 참고하시고, 우리가 람다 맥스는 t분의 1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표기법이 똑같은 것 뿐입니다. 표기법이 똑같은 거지 전혀 다른 겁니다.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장이 기준 파장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느냐가 델타 람다인데, 그게 맥스라는 거는 최대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최대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는 적색 편의가 일어났을 때 최대 파장인 람다 제로 더하기 델타 람다 맥스 파장대가 찍히는 게 또 있겠고요. 걔는 중심별이 여기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v로 후퇴하고 있을 때의 속도일 거고요. 그때 정반대쪽의 행성은 최소한 마이너스 v보다는 큰 절대값을 가진 속도로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스무스하게 다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필기노트에 있는 저 상황들, 요 상황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한 번 더 문제 푼 쪽으로 왔으니까 팁 드리자면은 반시계로 들려도 시계로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안 줬다면, 줬으면 준 대로 푸셔야 되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반시계로 줬잖아요. 반시계로 지금 줬기 때문에 반시계로 풀어야 되지만은 반시계가 반시계라는 걸 안 줬으면은 굳이 뭐 신경 안 쓰고 시계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반시계로 하는 이유는 그냥 심플하게 태양 주변을 지구가 반시계로 공전하니까.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공동질량 중심 주위를 회전하는 주기는 둘이 같고요. 흡수성 기역의 고유 파장은 얘보다 길죠. 얘는 지금 청색 편의가 최대로 일어난 파장이니까 짧다라는 거죠. 기준 파장보다.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량이 크게 나타난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애가 찰싹 붙어서 많이 돌아줘야 그 변화량이 훨씬 더 확 크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2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식현상 일으키는 두 행성의 중심별 밝기 변화인데요. 그거 말 안 해줘도 알 수 있는 게 시간에 따라서 중심별의 밝기가 일정하지 않고 줄어들었다가 올라오는 그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셔야 되는데 두 행성이라는 거니까 별이 하나 있고 행성이 두 개가 도는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뭐 행성 하나에 별 하나에 행성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무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개가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두 개가 들어가는 순간 그 두 개 각각의 중력적인 것도 다 계산해줘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런 무리를 시키지 않는다. 그런 무리, 그죠? 자, 이게 결국에는 일자로 나오면 아무것도 없을 때일 텐데 그거에 비해서 가로로 벌어지고 세로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로 벌어진 거랑 세로로 벌어진 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가로로 벌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식 현상이 이제 이런 그 지속되는 시간, 지속 시간이 되는 거겠죠. 식현상 지속 시간. 당연히 이거를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벌어졌죠? B가 더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보다는 B가 더 식현상이 오래 지속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Y축으로 떨어진 값. 이게 바로 결국에는 식현상에 의한 밝기 감소량 제 필기노트에선 A라고 했었던 건데 얘는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죠.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했죠? 중심별의 R,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돌고 있는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으로 구해준다는 거는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안 외우면 못 풉니다. 그냥 안 외우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 비율이 지금 A랑 B가 3대 1이라는 거죠. 그죠? 이건 사실 심플하게 그냥 밝기 감소량 A가 B보다 크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풀지 말고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천천히 여러분이 외울 수 있게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면은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A라는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 대 지금 외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 대 B라는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 3대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동일한 행성을 두 천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모는 똑같이 날아가는 거죠. 왜냐면은 별의 사이즈는 똑같으니까. 결국은 행성의 반지름 비율이 3대 1이라는 거기 때문에 제곱의 비율이 행성 반지름의 비율은 RA 대 RB는 루트 3대 루트 1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A가 더 크다는 거 정확히 곱하기 루트 3배만큼 크다라는 것도 구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얘를 안 물어봤으니까 2점짜리 있는 거고 얘를 물어봐도 솔직히 2점짜리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어렵지 않아서. 그래서 AB 공정궤도면의 시선 방향이 거의 수직함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애가 약간은 나란해주고 살짝의 각도는 있어도 되지만은 Y에 수직해버리면은 가리질 못하죠. 식현상 지속된 시간은 A가 짧다. 지금 딱 보면은 A가 훨씬 짧죠. 짧은 시간에 지속되고 있다. 동그라미. 행성의 반지름은 A가 작다. A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몇 배? 루트 3배. 땡. 그냥 크다 작다를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몇 배인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번 그림은 두 개의 행성을 거느린 별 A가 상황 보세요. 요게 한 개의 행성을 거느린 별 B 요거 앞쪽으로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 딱 보시면은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죠. 뭘 보고 있다 우리는? 지나가는 행성 아니면 뒤쪽에 있는 거 얘를 보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은 요 배경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별 B를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을 A가 꼽사리 끼면서 지나갈 때 이 A 혹은 얘네가 끌고 있는 스몰 a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행성들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이 발생한다. 만약 이 A가 안 지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경별을 봤을 때 시간에 따른 어떤 배경별의 겉보기 밝기 B의 겉보기 밝기는 당연히 변화 없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없으면. 근데 그 앞에 행성은 없어요. 만약 A만 있다 쳐봐요. A가 지나가면 A 때문에 시공간으로 빠져나갔어야 될 빛들이 시공간이 휘어서 우리 눈으로 더 들어와 버리니까 A에 의해서 중력 렌즈 효과가 이렇게 발생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당연히 제일 최대 밝기를 갖고 있을 때가 A와 B가 나란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서 딱 나란해서 제일 많이 모아다 줄 때가 이 상황이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라지 A가 스몰 a 혹은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을 끌고 들어오죠. 그리고 얘는 지금 행성이 먼저 머리통을 들이밀기 때문에 시간상 앞쪽에 미세중력 렌즈 한 번, 뒤쪽에 미세중력 렌즈 두 번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걔에 맞는 이 그림은 딱 요거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2뾰족이 일단 나와야 되니까 2뾰족 아닌 거 지워주고 3뾰족 더 지워주고 그 전에 두 개가 나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 왜냐면은 공전 주기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애가 요 상태에서 요 상태 거의 유지된 채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공전 주기 짧으면 이 상태로 이렇게 돌아버려서 앞쪽에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전 주기 충분히 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요 정도밖에 안 돌았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별 A보다 얘가 무조건 늦게 들어오고 얘가 무조건 먼저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조건을 준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약간의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겁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이 생각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대칭적으로 그렸지만은 실제 데이터는 대칭적이지 않죠. 왜냐면
이 사이 동안 약간의 어쨌든 공전이 있으니까 이 행성 스몰 행성들이 약간의 공정을 해서 약간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얘가 대칭적으로 나올 필요는 전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칭적으로 나오는 게 특이한 케이스겠죠. 이런 것도 약간의 디테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리고 외계 행성계 가나다의 특징인데요. 가나다는 중심별은 분광형이 같은 주계열성. 야, 일단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치트키잖아요. 굉장히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데, 주계열성이면 뭐죠? 하나 크면 다 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의 물리량 비교만 되면 나머지 모든 물리량의 교통정리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분광형이 같다라는 거는 T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L도 같고 R도 같고 M도 같고 심지어 수명도 같고 진화속도도 같고 다 같은 주계열성. 한마디로 그냥 같은 친구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같은 친구는 아니겠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이거 얘 때문에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행성의 공전축 방향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말을. 이런 거 틀리면 하수야, 하수. 시선 방향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근데 공전축 방향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공전을 하면은, 어떤 천체가 공전을 하면은 무조건 뭘 만들죠? 무조건 뭘 만들어요? 면을 만들잖아요. 그 면이 어쨌든 생길 거잖아요. 그 면에 공전을 이렇게 한다 치면 그 면에 수직한 거, 요게 공전축이에요. 그러니까 행성의 공전축 방향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90도라는 건 이렇게 봤을 때 이 공전축이 수직하고, 그래서 공전 궤도는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말로 바꿔드리면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한 겁니다. 이게 나란한 케이스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여러분이 얘가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앞에서 이미 한번 당하셨을 텐데 또 당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서? 기후변화 요인에서 요 19번 2021학년도 지원 10월 19번 문제에서 이 세타를 지금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으로 했어요. 이 세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이라고 했을 때는 90도에서 23.5도를 뺀 66.5도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한번 당했을걸? 그거 당한 사람이 지금 또 당한다? 그럼 이때 여러분이 제대로 복습 안 한 거예요. 반성 안 한 거지. 나가셔. 아웃!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2번 당했으면은 수능날에서 또 당하지 않게 조심해서 문제 읽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나란한 거고요. 시선 방향 공전 궤도면이. 오히려 영도인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영도인 상황은 내 공전 궤도면, 오히려 요 축이 이렇게 공전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선 방향과 얘가 나란해서 오히려 공전 궤도면은 이렇게 돌아서 오히려 수직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수직한 케이스. 얘는 그 중간에 딱 어딘가라는 거죠. 가나에서는 그래서 모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하면은 당연히 안 생기지만은 약간의 각도만 있어도 시선 방향의 그 속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줬는데 얘는 제일 멀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멀다. 행성의 질량 반지름도 딱 똑같이 줬다라는 거는 그냥 뭐 문제의 오류를 방지하겠다는 거죠.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같은 경우는 가가 유리하다. 당연히 나란할수록 유리하다고 했었죠. 얘가 이렇게 수직하면 식현상을 사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지구로부터 거리 고려할 때 직접 촬영에 의한 행성 탐사는 다가 유리하냐?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멀어요. 기본적으로 얘네가 우리로부터 멀면 직접 촬영, 뭘 활용한다 그랬죠? 직접 촬영은, 그쵸, 이건 외워주셔야 되는데 적외선 영역을 활용한다고 했었고, 이 적외선 영역을 활용을 할 때 중심별을 가리는 방식을 사용한다 했었고, 아니 기본적으로 직접 탐사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식현상이라던가 시선속도법이라던가 중력렌즈 탐사법, 미세중력 렌즈 탐사법 같은 거를 찾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빼고 직접 촬영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기왕 내가 직접 볼 거면 얘가 최대한 나한테 가까이 있어야 얘를 좀 볼 거잖아요. 얘가 막 저 멀리 우주 끝에 있으면은 직접 관측이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해 주실 거는, 직접 관측은 적외선 파장대로 하면서 중심별을 가리고 또 최대한 거리가 가까운 이런 가나 다행성계가 좋다라는 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어렵진 않고요. 자, 5번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약간 수업 시간에 한 개념 설명으로는 조금은 문제 풀기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사실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5번 여러 가지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에 시선 속도, 한마디로 도플러 효과 확인, 식현상, 미세중력 렌즈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 중에 각각이 뭔지를 맞춰줘야 되는 건데, 다가 미세중력 렌즈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세중력 렌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측되기가 일회성이라고 했잖아요. 일회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관측 데이터 표본 자체가 좀 적습니다. 점들이 제일 덜 찍혀 있는 요게 미세중력 렌즈 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얘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그 공전궤도 반지름이 조금 바깥에 있는 친구들도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중력적 관측이기 때문에 그 공전궤도 반지름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점 개수가 좀 적고 중력적인 관측이기 때문에 공전궤도 반지름 외쪽에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친구가 미세중력 렌즈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에 반대로 애가 찰딱 붙어서 최대한 많이 흔들어줘야 그 주기가 짧게 공전 주기가 짧아져야 많이 가리고 자주 가리고 많이 가리고보단 자주 가리고 맞겠네요. 자주 가려서 우리가 관측하기 편한 거 요게 바로 식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운데 있는 게 시선 속도 즉 도플러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얘는 당연한 말이지만 행성의 밝기 감소량이 커야 되죠. 그러니까 행성의 반지름이 좀 커야 되고요. 그죠? 이것도 네이버 카페에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또 답변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식현상의 주기가 짧아야 돼요. 주기가 짧아야 된다. 근데 식현상 주기가 짧다라는 건 사실은 식현상 주기는 공전 주기랑 똑같거든요. 공전 주기가 짧아야 된다는 말이랑 같기 때문에 애가 계속 찰딱 달라붙어서 빠르게 돌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다의 탐사 방법은 시선방에 나란할 때만 이용할 수 있지 않고 얘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아주 훌륭한 중력적인 방법이다. 유일한 단점은 이례적이다. 그 앞 내가 보고 있는 배경별 B 앞에 우연히 A가 행성을 달고 우연히 지나가줘야 가능한 거니까 얘는 전적으로 우연에 의한 관측인 거죠. 발견되는 4개 행성들은 대부분 지구보다 질량이 크겠죠. 크니까 땡이죠. 아까 식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식현상. 그래서 당연히 커야 많이 흔들어준다. 이거를 그냥 배경 지식이 아니라 데이터 해석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죠. 왜냐면은 지구 항상 찾아줘. 지구 질량은 여기인데 애들은 다 위쪽. 지구 질량 여기인데 위쪽. 지구 질량인데 위쪽. 그죠? 됐다. 6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의 분광형과 광도 계급,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낸 건데요. 분광형은 한마디로 표면도 정보를 줬다라는 거죠. K2라는 건 OBAFG, KM, 우리는 G2형이잖아요. 근데 K형이라는 거는 약간은 표면도가 태양보다 좀 낮은데, V, 한마디로 광도 계급은 5, 주기혈성이라는 거니까, 주기혈성 치트키, 하나 크면 다 크고, 바꿔 말하면 하나 작은 얘는 다 작은 거죠. 한마디로 얘는 L, R, T, 질량, 다 태양보다 작고 수명은 좀 길고 대신에 진화속도 왜 수명이 길까요? 진화속도가 좀 느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행성 A는 생명가능지대에 있다라는 말은 생명가능지대의 정의가 뭐였죠?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액체로 존재. 그 말은 제일 중심별에 근접한 생명가능지대는 온도가 제일 높을 테니까 100도. 제일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생명가능지대 끝자락에서 제일 낮은 생명가능지대일 테니까 0도라고 그냥 대충 생각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 있을 때 생성이 딱 가운데 있다라는 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심플한 계산이지만 그냥 50도라고 쳐도 된다고 그냥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지원 수준에서는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언제 높아진다 그랬죠? 온도가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인데 얘는 광도가 작으니까 더 좁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기억의 표면에는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게 바로 액체 상태 생명가능지대. 생명가능지대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 말이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한다? 에이 그건 아니라고. 다른 생명가능지대일까요? 맞지. 왜냐면은 금성과 화성 사이 그 영역이 생명가능지대고 그 안에 달이 있으니까 생명가능지대예요. 어떤 모 운석이 잠깐 우리로 이렇게 들어온다. 생명가능지대에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달 혹은 그 운석에 물이 있느냐 액체 상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있다면 H2O가 있다면 온도 범위가 이 안에 들어가니까 물로 존재해야 된다. 액체로 존재해야 된다. 생명가능지대에 머무르는 기간은 기억이 더 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진화속도가 느려서 이게 생명가능지대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중심별이 일단 주기혈성이기 때문에 5잖아요. 주기혈성이 끝나면 중심부 수생융합 끝. 그러면은 중심에 뭐만 있죠? 헬륨, 핵, 수축. 온도가 계속해서 중심은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은 온도가 하강하죠. 왜냐면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광도 자체는 커지잖아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면 이 생명가능지대가 뒤로 밀려날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되면서 밀려날까요? 이게 광도가 크니까 폭이 좀 넓어지면서 뒤로 밀려날 겁니다. 폭이 뒤로 밀려날 건데 그때 이 밀려나게 되는 거는 필연적이지만 애가 진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밀려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체는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번 요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게 그대로 7번에서도 비슷한 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태양계의 일부 행성들과 외계 행성계 X에서 지금 이거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태양계랑 외계 행성계 X 두 개의 다른 행성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전궤도 반지름을 나타낸 건데요. 생명가능지대 한가운데 위치한다고 합니다. 둘 다. 괜히 이런 말 주는 게 아니겠죠. 자,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항상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1. 거기에 당연히 지구 위치, 태양계, 수, 금, 지, 화, 목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시다시피 수, 금성 이후, 화 앞에 지구 있는 데만 딱 거의 생명가능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지금 별의 질량 Y축이 작아요. 니은 행성계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둘 다 주결성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작다라는 거는 광도도 반지름도 표면도도 질량도 다 작고 수명 하나 길다. 왜냐면은 진화 속도가 느리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생명가능지대가 좀 더 앞으로 당겨져 와 있는 거, 그리고 폭도 좁다는 거. 선생님 이거 아무리 봐도 그림이 여기가 폭이 넓고 얘는 폭이 좁은데요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지. 지금 이게 Y축이 다릅니다. Y축이 지금 지수 스케일이죠. 지수적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 자체는 넓어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를 읽어보면 여기는 약 0.9, 여기는 뭐 아니지 0.09, 0.013 뭐 이 정도 되겠지, 몰라. 대충 읽어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0.9, 여기 끝에는 대충 한 1.1 정도라고 읽어보시면 여기 사이의 갭은 사실은 0.004 정도, 아니지, 맞나요? 0.004, 그쵸? 0.004 정도 되는 것 같고, 0사인가요? 0.04 그치? 0.013인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지. 0.004 맞죠? 여기는 0.2 차이. 그러니까 얘가 실제 값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생명가능지대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에서는 이게 폭이 똑같아 보여. 근데 사실은 왜 이게 똑같이 그려놓은 거냐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x축의 단위가 다르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뻔하지.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폭이 더 넓어 보이니까 이거 그림 잘못 그려진 거 아니야? 혹은 여기다가 생명가능지대 폭은 뭐 니은이 높다, 니은이 있는 행성 X, 외계행성 X가 더 넓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걸린다고. 이런 거 걸리시면 하수라고 했어요. X의 중심별은 태양보다 강도가 당연히 작고요. 질량이 작으니까. 행성의 표면 온도는 기억이 더 높을 거다. 기억은 지금 저는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딱 이 정도밖에 쓰지 않아요. 그냥 심플하게 생명가능지대 있으면은 어쨌든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온도가 비슷한 영역인 거잖아요. 100도부터 0도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은 당연히 온도가 높은 쪽이고 생명가능지대를 바깥쪽으로 벗어나면 온도가 낮은 쪽이잖아요. 이렇게만 체크해놔도 문제 푸는 데는 쉽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지구보다 높을 거냐? 기억은 지금 봐봐요. 온도 낮은 영역에 있잖아요. 지구는 생명가능지대니까 온도가 얘보다 높겠지. 그러니까 기억이 당연히 더 낮을 거다. 생명가능지대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단위 면적당 중심별로 받는 총 에너지량은 니은이 더 많을 거냐? 니은과 지금 지구를 비교시키고 있는데 이게 아까 여기 넘어갔어. 이거 디귿이랑 같이 이해를 하면 좋은 건데요. 둘 다 생명가능지대 정가운데에 위치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단은 현재 받는 에너지량, 시간당 받는 에너지량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머무르는 기간이 그 차이를 유발한다는 거죠. 지금 받는 에너지량 자체는 똑같은데 어떤 친구는 요만큼 머무는데 어떤 친구는 그보다 더 길게 머무르면 받는 에너지 총량은 더 길게 머무르는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총 에너지량은 지금 받고 있는 에너지가 똑같다라는 거를 생명가능지대 한가운데 위치한다는 조건으로 줘버렸기 때문에 같다라는 거. 결국에는 머무르는 기간, 즉 한마디로 그 진화 속도 비교, 수명 비교가 되는 거죠. 누가 더 오래 머물 수밖에 없나요? 질량이 작은 항성을 갖고 있는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니은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니은 선지, 디귿 선지 정도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6번과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 문제. 자, 이거 8번의 가 같은 경우 사실은 상식 문제긴 한데요. perseverance. 여러분 persevere 무슨 뜻입니까? 이런 영어 상대평가 세대 이런 정도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인내하고 노력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persevere 하고 있습니까? perseverance 한마디로 뭐 인내, 그런 건데 버티는 거. 중꺾마 이런 거죠. 중꺾마야. perseverance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중꺾마. 화성에서 여전히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탐사를 하고 있는 화성 탐사 로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줬으면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화성이다 정답이고요. 앞면을 지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 당연히 겉보기 밝기가 떨어지고 주기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그게 바로 식현상을 활용하는 겉보기 밝기 감소법 활용하는 거죠.
니은은 주로 전파 영역. 지금 세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전파 영역 활용한다는 걸 외워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얘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외계 행성을 직접 탐사. 직접 탐사할 때는 뭘 쓴다고요? 직접 탐사할 때는 외계 행성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표면 온도가 우리랑 비슷해야 되니까 적외선 복사를 하는지 체크하는 적외선 영역. 그리고 얘를 직접 볼 때 우리가 낮에 태양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들이 안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그래서 외계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계행성을 관측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심별을 가린다. 중심별을 가린다. 얘를 조금 더 유식한 말로는 뭐 코로나 관측법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중심별을 가린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계 행성계랑 행성계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되죠? 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가까워져야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얘가 저 멀리까지 가면 우리 시력이 부족해. 안 보여.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디테일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점짜리 문제는 항상 제가 수특 2점 같은 경우는 일부러 천천히 풀어요. 천천히 풀어요. 왜냐면은 약간 워밍업처럼 개념과 문제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천천히 녹여내드리려고 꼼꼼히 풀었습니다. 하지만 3점부터는 이제 우리가 대화가 통한다는 생각하고 조금 더 스피디하게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500명 감사합니다. 뿅!